안녕하십니까. 문화교양학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혜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2학기를 맞이해서 또 요즘 그 상황이 영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과제, 그러니까 이 과제물 작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그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저간의 얘기도 좀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제 모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고 안녕하시죠? 이 코로나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는데 갑자기 8월 15일 이후로 또 이 상황이 영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를 하고 있지만 또 상황을 봐서는 3단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2학기에 여러분들이 중간 평가로 이제 부여받은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또 다른 뭐 얘기도 좀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같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 옆에 이준석 선생님 계신데 이준석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번 학기 이렇게 좀 시작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2학기를 어떻게 잘 알차게 좀 효과적으로 잘 구성할까 많이 고민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또다시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학우님들이 이제 저희와 대면을 할 수 있던, 이렇게 하실 수 없던 간에 학습에 대한 어떤 중간 점검의 의미에서 이렇게 과제물 잘 이렇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진보성입니다. 이번 2학기도요, 1학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도 이제 중간 과제물 관련해서 이제 도움이 될 말씀을 좀 이번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냈듯이요. 이번 학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송찬섭입니다. 한국사, 한국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많이 넘기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갔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 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2학기에도 여러분들 이런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가 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우선 이필렬 선생님은 이번에 그 중간과제물 관련 교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나오지 않으셨고요. 정준영 선생님은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셔서요. 지금 아버님 그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희 넷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그 학과 그 사이트를,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교양학과 오리엔테이션 이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짜로요, KNOU 위클리에 우리 학과 소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구체적인 교과목이라든지 뭐 학습과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얘기니까 뭐 오늘 얘기하고는 조금 좀 이렇게 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보시면
우리 학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KNOU 위클리 기사 그리고 또 오늘의 이제 저 온라인 과제물 온라인 과제물 특강을 같이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4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보시게 되는 거는 조금 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쯤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면 이미 이 과제물에 관한 그 공지가 다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들 이 녹화를 들으시면서 그 공지된 내용을 같이 놓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도 이제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정도로 뭐 전반적인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교과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배치가 돼 있고 또 분류가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1학년 2학기 교과목과 2학년 2학기 교과목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또 4학년 교과목이 또 이제 나올 텐데요. 우선 1학년 교과목과 2학년 교과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면은 1학년에는 교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공은 2과목인데 교양 중에서 이제 송찬섭 선생님이 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네, 이런 교과목이 이제 있죠. 예, 이거는 이제 교양이지만 우리 과에서 이제 송찬섭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에도 역시 교양이 3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이 2과목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교과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죠. 먼저 꼭 뭐 온라인, 이 중간 과제물이 아니더라도요, 그, 다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2학기에도 기말 평가는 전부 과제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중간 평가 유형이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거기 화면을 잘 보시고 이 어떤 게 과제물이고 어떤 게 이제 면대면 출석이고 어떤 게 실시간 온라인 출석인지 이 줌을 이용한 거죠. 이 실시간 온라인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학생과 이 교수와의 소통 그리고 또 학생들 간의 소통을 생각해서 각 학년마다 면대면 출석 과목을 다 하나씩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면대면 출석이라고 정해놨지만 이게 이제 뭐 실시간 온라인이 되거나 아니면 과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을 좀 여러분들 잘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 교과목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 3학년, 4학년 교과목도 보면은 기말 평가는 여전히 이제 그 과제물로 돼 있고요. 또 이 교과목에 따라서 이제 각 3학년에도 4학년에도 한 과목씩은 면대면 출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에 이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 이필로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이 과목, 그 다음에 4학년에는 정준영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문화비평가 미학, 이 과목은 이제 면대면 출석으로 돼 있는데 역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 교과목 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사태가 변하게 되면 또 새롭게 공지가 나갈 테니까 그때 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문화교양학과 2학기 교과목이 어떻게 이제 그 배정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중간평가 유형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각 선생님별로, 각 교수님별로 이 교과목에서 그 과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과제물들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준석 선생님부터 소개하셨으니까 또 예, 이준석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또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과제물 지난 학기에 많이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이번 학기에도 또 과제물이라 좀 벌써 좀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학우님도 계실 텐데요. 저희도 좀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지금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요. 아직 우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나가지 않은 시점이어서 대략의 방향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제물을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제물 제출을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합당한 점수를 얻지 못하시는 학우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제출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께는 과제물을 내면 어떻게라도 또 점수가 나오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과제물은 이렇게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완성된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흔히 이렇게 요약해서 서술하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너무 과잉 해석을 하셔서 문체마저 요약된 문체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전보에 쓰던 문체 혹은 이렇게 행정 이렇게 보고서 같은 데 쓰는 그런 간략한 문체들 있죠. 뭐뭐임, 뭐뭐함, 뭐뭐스로 보임 이런 개조식 문체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온전한 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담아내기도 별로 좋은 도구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쓰시면은 아마 감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량을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또 지시사항을 2번, 3번 꼭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철학의 이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요. 교재의 내용들을 한 3챕터 정도 골라서 거기서 한 장씩 A4지 한 장씩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서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과서나 워크북의 문장들 혹은 교재 강의의 문장들을 그대로 쓰시면은 반드시 감점이 있을 겁니다. 혹은 독후감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본문의 인용 없이 그냥 순수한 독후감으로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나는 글을 잘 쓰지 못한다. 내 글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런 문장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그런 과제를 내지 않습니다. 완결되고 논리적으로 분명한 조금 투박할 수 있고 거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성과 생각과 성찰이 잘 담긴 그런 문장들을 과제물에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면요 그에 걸맞는 점수들은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반드시 이번 중간 과제물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보성 선생님. 네, 저는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요. 동양철학 산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양철학 산책이 이제 이번 학기에 중간 과제로 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지금 이준석 선생님께서 그 과제 전반에 공통적인 그 적용사항 이걸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가 동양철학 산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간 과제물은요 2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좀 자기 생각을 묻거나 논증을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과 근거를 대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출제했는데요. 이번에는 2문제 모두 이제 교재 내용에 근거해서 문제의 요구 사항에 충족되는 답안을 작성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공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실학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출제의 의도는요, 이제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자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한 학기의 동양 철학 산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공자 개념들이 많은데요. 위기지약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이 이제 위인지약이라고 하는 말과는 반대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사람들의 이제 생각 기준으로 보면은 위인지약이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기지약은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또 위인지약은 좀 이타적이지 않은가 해서
위인지학이 공자의 어떤 사상적 경향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자가 주장한 건 위기지학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공자가 위기지학을 얘기했고 그것이 왜 정당한가 이런 것들을 교재에서 근거를 찾아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다른 책을 준비하셔서 살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재 자체에 근거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철저하게 근거하셔서 입각하셔서 과제를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논어에 있는 과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되겠죠. 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기 문장화, 자기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것도 평가 기준의 하나니까요. 반드시 잘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학 관련된 문제는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계와 율곡 같은 교재에 있는 그 조선 중기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어떤 실학자들의 면모,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실학자와 실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대 이전 또 그리고 근대화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 그 진행 상황이 있었던 실학자들에 대한 면모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서 과제를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이준서 선생님이 말씀 강조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과제 작성 시에 과제 작성 지시사항을 반드시 출력하셔서 컴퓨터 옆에 항상 두고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중간중간 보시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과제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동양철학 산책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 평가 주안점을요 분량을 너무 많이 쓰시거나 분량을 너무 적게 쓰거나 특히 분량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한된 이 분량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분량 안에서 특히 뭐 어떤 핵심 정리나 요점 정리 같은 것들은 그 제한된 분량 안에서 얼마만큼 글의 정합성을 잘 지켜서 독자 읽는 사람한테 잘 전달을 하고 또 유려한 문장으로 글을 잘 다듬는가 이것도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뭐 3쪽 A4 3매가 분량이다 하면요 이 분량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그런 과제 작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제 작성을 하시면 또한 이제 자기 글이 되니까요. 예, 표절의 어떤 그런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감안을 하셔서 과제 작성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과제 작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우선 그 역사 현장을 찾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과제는 이제 간결하게 교재에서 역사 현장을 다루는 방식을 참고하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특별한 공간을 한두 곳 소개하고 그 의미를 서술을 하라.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재에서 보신다면 15가지 주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 어떤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의 현장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떤 목적으로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세밀하게 살피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결론 뭐 이렇게 써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나의 삶의 특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역사적 그 현장, 역사적 공간이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크게 뭐 거기에 이제 뭐 도움을 받았다든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느꼈다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의 삶과 관계 있는 그런 현장, 이를테면 자기가 태어난 곳이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간 곳, 또는 자기가 다녔던 뭐 초등학교 시절의 그 학교 그 공간, 뭐 이런 것, 자기 삶과 연결된 공간을 들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역사의 현장을 다루는 그 방식을 활용해서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주의사항에서도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공간보다 자신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잘 알려진 역사 공간, 역사 현장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보통 뭐 인터넷에 나오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거기에 비중을 두고 서술하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4학년 과목으로서 전통사회와 생활문화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서 15가지 주제를 전통사회의 경제생활, 의식주생활, 공동체생활, 의례생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15개의 주제를 선정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든가 또는 이제 자신이 살던 고향 마을에서 쭉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정리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내기 뭐 다들 한 번씩 보셨죠. 또는 뭐 5일장 같은 것 여러분 예전에 경험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5일장들이 행해지는 곳이 있죠. 또는 뭐 한복도 여러분들 뭐 입어본 경험이 있을 테고 입어보든 아니면 또 뭐 지켜본 또는 뭐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도 뭐 김치라든가 이런 전통시기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들은 지금도 경험한단 말이죠. 또는 이제 한옥도 마찬가지고 또 게, 요즘은 뭐 게 같은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마 몇십 년 전까지 그 게를 보셨을 테고 혼례에 있어서 그 옛날식 혼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할 테고 뭐 제사는 워낙이 옛날부터 흘러온 것이고 장례 또는 마을제, 굿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전통문화라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 내가 한두 개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살아오면서 부닥쳤던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묶어서 쓰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보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분, 시골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집안 어른과 소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제물이라고 해서 부담을 크게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다. 이건 따지고 보면 일반 대학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살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준석 선생님은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는 걸 믿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충분히 역사적 경험들을 많이 했다. 이 과제물들이 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하고 얽혀 있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끄집어내면 그게 가장 훌륭한 과제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너무 이제 인터넷이든 서적이든 이런 걸 믿으시는 것은 좀 그건 사실은 부차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번 1학기 때 과제물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에 그 해당 문제가 나돌고 그런 것을 이용했던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기 때 올A 또는 그에 근접한 성적을 받았는데 간혹 몇 학생들은 통과를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일이 이번 2학기에는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역사적 경험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문화교양학과 학과장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 이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교과목이 이게 교양 교과목입니까, 선생님? 저는 전공으로 알고 전공이죠. 아니 이거 제가 예. 제가 정리해서 만든 자료긴 한데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화면에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가 교양 교과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잘못 정리한 거니까요. 전공 교과목으로 정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불찰입니다. 예. 이제 세 분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정준영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과제물을 좀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 3학년 교과목인데요. 한 과목은 열린사회와 21세기, 그리고 또 한 과목은 공연예술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그러한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보시면 교재와 관련한 내용들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열린사회와 21세기의 주제를 보면은요. 교재 1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1장에서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념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혹은 얼마나 닫혀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열린 사회와 21세기의 과제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면 교재 1장의 내용을 보고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개념을 정리한 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열려 있고 얼마나 닫혀 있는 사회인지 근거를 들어 분석해 보시오. 네, 여러분들이 과제물 공지된 거를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3학년의 공연예술의 이해와 감상이라고 하는 교과목도 역시 과제물인데요. 이것도 역시 교재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3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요. 제의와 놀이에서 발전해온 연극은 원래부터 제의의 진지함과 놀이의 놀이성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잘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공지물 보시고 잘 확인하시고요.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연극 한 편을 감상하시고요. 혹은 예전에 보셨던 연극을 참조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연을 보지 않더라도 희곡만 읽어서 분석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극이나 희곡을 근거로 해서 그 연극에서 진지함과 놀이성 또는 실제와 가상의 요소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재 3쪽에 보면 제의와 놀이에서 발전해온 연극은 원래부터 제의의 진지함과 놀이의 놀이성 사이에서 존재한 것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연극 한 편을 감상한 후 또는 과거에 보았던 연극을 참고로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공연이 아니라 희곡만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감상한 후에 그 연극에서 진지함과 놀이성 또는 실제와 가상의 요소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분석해 보시오. 이것이 이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준영 선생님께서는 이 지시사항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파일을 사용하시고요.
뭐 글자 크기는 10 또는 11, 줄 간격은 기본으로 해서 A4 용지 기준으로 4매 내외로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4쪽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용 시에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해주시고 표절은 허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런 과제물을 내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준영 선생님은 항상 즐기자라는 그런 이 취지를 가지고 이 교과목도 운영해 오시고 이 문화교양학과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즐긴다는 생각,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내 생각을 즐기면서 이렇게 한번 펼쳐보자. 글을 쓰는 것도 즐겁게 써보자. 예,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즐기지만 또한 동시에 진지하게 이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하신다면은 정준영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 많은 좋은 평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굳이 참고문헌 같은 거는 안 붙이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인용을 하시게 되면은 인용 표시는 반드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준영 선생님 과제물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과제물에 대해서, 제 교과목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교과목은 과제물은 별로 없고요. 딱 한 과목이 있습니다. 4학년 과목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라는 그 교과목에서 이제 이 과제물로 하고 평가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이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면서 제가 쭉 그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가 그러니까 5분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5지역이죠. 그래서 뭐 동남아, 서아시아, 6지역이네요. 뭐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였죠? 인도. 예, 이렇게 이제 6지역인데요. 네, 제가 좀 헤맸지만 여러분들 금방, 교재 목차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6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과제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차례입니다. 근데 대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글을 하나 쓰는 걸로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르게 했어요. 책을 읽으시는 게 아니라 언론 자료들, 기사라든지 컬럼이라든지, 그것이 이제 뭐 방송 자료가 됐든 신문 자료가 됐든 그런 자료를 찾아서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브라질에서의 코로나입니다. 예, 이 브라질에서의 그 코로나 사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요. 이 브라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나 컬럼들을 읽고, 그 자신의 생각을 이제 서술하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7권 이상을 제가 확보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7권만 하시면 돼요. 물론 더 많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7권을 참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똑같은 정도로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고 좀 내가 많이 인용하겠다, 내가 많이 활용하겠다 하는 건 대폭 많이 활용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감을 잡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물론 내용을 뭐 충실하게 잘 이렇게 소화를 하셔야 되겠지만, 막상 글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는요, 이 과목이 4학년 2학기 교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1학기에도 보니까 이 과제물 작성과 관련해서 1, 2학년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이제 1학년이 많이 힘드셨죠? 3, 4학년쯤 되니까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2학년을 지나시면서 아주 이제 상당히 내공이 많이 쌓여가지고 글을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별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유의사항을 좀 제가 첨부했습니다. 우선 분량입니다. 분량을
200자 원고지 20매인데요. 이게 A4 용지로 보면은 보통 기준으로 해서 한 두 쪽이 약간 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사실 많진 않아요. 일부러 여러분들 부담을 줄이려고 분량을 좀 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자 원고지 20매만 넘으시면 되고요.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마음껏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짧은 글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완성된 글이라는 의미에서 서론, 본론, 결론 그 형식은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소화하셔서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자신의 글로 풀어나가는 뭐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떼어다가 짝 있게 하시는 식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쓰는 그런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말씀하시는 거 선생님들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뭐 노트식 정리라든지 개조식 표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허용하지 않겠고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문장뿐만이 아니라 문단까지도 다 완벽하게 이렇게 구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료가 이제 인용이 되는 경우는 각주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디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출처를 밝혀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분량이 좀 작아서 제가 점수를 좀 이렇게 안 드리면은 아니 분량 안 지켰다고 이렇게 감점을 하시면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꼭 지켜주셨으면 제가 한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량에서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목도 적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그 목차도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 문헌도 적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해서 뭐 200자 원고지 20매 뭐 이렇게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글, 본문으로 이제 200자 원고지 20매 정도래야 하니까요. 네, 좀 제가 너무 깐깐하게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형식적인 요건이 좀 못마땅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이 글쓰기의 하나의 어떤 훈련이다. 아주 그 글쓰기에 정말 필수적인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 교과목인 제3세기의 역사와 문화의 그 과제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학과든지 혹은 각 교수의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과제물에 관한 이 선생님들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선생님들 혹시 더 뭐 덧붙이실 말씀 같은 거 좀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그럼 선생님 혹시 없으세요? 아니 뭐 열심히 잘 하시라고 격려, 예. 격려해드리는 거 외에 다른 이야기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진짜 희망하기로는 각 학년마다 한 과목씩이라도 이 면대면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1학기 때 못했던 소통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정말 바람이었고 뭔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학부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그게 정말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혹시 이제 저희가 직접 소통을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미 1학기를 경험하셨고 그 1학기를 해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꿋꿋하고 굳건하게 2학기도 잘 대처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보람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하고 관련해서 네.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인터넷 강의는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출석 강의는 제대로 될지 몰라도 인터넷 강의는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클 텐데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 실시간 온라인 출석, 예. 준비 나름대로 줌 강의 열심히 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면 같이 한 강의실에서 마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그 뭐 아쉬움이란 건 뭐
그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제가 인터넷 그 줌 강의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간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참 그나마 참 이런 속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도 아마 이 줌 강의가 익숙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기 힘든 그런 학우님들도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좀 도전을 하셔서 적어도 이제 이 줌 강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또 아마 우리가 또 미처 얘기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 강의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또 새롭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어떤 지침이나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진지하게 이 영상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또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